재판장님, 6개월 동안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보험금 15억을 노리며 언제 죽을까 계산하던 소리를, 제 친구가 4억만 달라며 제 사망을 흥정하던 소리를. 장례식장에서 들은 진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바로 제 장례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 한지우 52세는 지금 내 장례식장 병풍 뒤에 숨어서 내 남편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이제 됐어. 보험금 15억이야. 남편 강민수 54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 영정 앞에서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빠, 진짜 성공한 거야? 내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윤서영 51세의 목소리. 당연하지. 의사 매수해서 사망진단서도 받아냈어. 화장하면 증거도 남는 거 없고. 근데 지우가 정말 죽은 거 맞아? 난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죽었든 안 죽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세상이 죽었다고 믿는 거야. 사망신고 접수됐고 장례식도 치르고 이제 한지우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나는 병풍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나는 남편이 권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뇌사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 하지만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걸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락트인 증후군. 의학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 병. 의식은 멀쩡한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6개월 동안 나는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남편과 친구의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지우 재산이 얼마야? 건물 2개에 땅 3개. 대충 50억? 와, 대박. 그들은 매일 밤 내 병실에서 내 재산을 나눠 가지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명치료 중단하자. 보험금 받는 게 낫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주 전부터 내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제 나는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죽은 여자의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영정 치우고 술이나 한잔 할까? 남편의 웃음소리. 나는 병풍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본 순간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여보, 나왔어. 내 장례식에. 6개월 전 그날의 진실. 2025년 7월 15일 서울 강남성 모병원. 한지우님 검진 결과 담낭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간단한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죠? 전혀요. 1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남편 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래? 용종 제거 수술하래요. 간단한 거라는데. 그래.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요. 강민수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7월 22일 수술 당일. 한지우님 마취 들어갑니다.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눈이 안 떠져.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목소리, 마취 중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뇌간 부위에 미세한 출혈이 있었고 현재 환자는 락트인 증후군 상태입니다. 그게 뭔데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은 살아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솔직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식물인간이랑 똑같은 거네요? 의학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엔 비슷하죠. 알겠습니다. 치료 방법은요?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따뜻한 목소리. 나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깨어 있어요. 듣고 있어요. 하지만 입술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서영아. 윤서영. 내 20년 지기 절친. 응, 지금 중환자실 앞이야. 수술은 끝났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식물인간 됐어. 의사가 그러는데 회복 가능성 거의 없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보험금? 아, 그거 15억짜리 있지. 근데 그건 사망 시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연명치료 중단하면 되지 않냐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 재산? 당연히 다 내 거지. 배우자 상속 1순위잖아.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병원 처리부터 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 지우야. 근데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은 6개월. 8월 3일, 입원 12일째.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자발 호흡은 있지만 의식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주치의와 남편의 대화. 나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깨어 있어요. 듣고 있다고요. 하지만 내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명 치료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게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의사가 나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나야. 윤서영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뭐래? 식물인간은 안 된다고. 완전 사망이어야 한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연명치료 중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동의 안 해? 왜? 환자 의사 표현이 없어서? 그럼 가족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복잡하다고? 아, 진짜. 남편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한데 넌 이제 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9월 17일, 입원 57일째. 밤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오빠. 윤서영의 목소리. 서영아, 왔어? 응. 지우 보러 왔어. 발소리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진짜 식물인간이 됐네. 불쌍하다, 지우야. 불쌍하다고?
20년 친구가 내게 하는 말이 그거야? 근데 오빠,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줘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 써준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의사를 찾아야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알아보고 있어. 그래도 15억이면 나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알았어. 3억 줄게. 5억.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나 없으면 이 계획 성공 못해. 지우 친구인 내가 증언해야 불행한 사고로 보이잖아. 알았어. 4억. 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턱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 입원 99일째. 한지우 환자 보호자 되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환자분 재산 관련해서 상담 좀 드리려고요. 재산요? 네. 환자분 명의로 된 건물 2개, 토지 3개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시가총액 약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왜요? 환자분이 현재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시죠?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호자분께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나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안 돼. 내 재산이야.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입원 132일째. 민수야, 됐어. 윤서영의 흥분된 목소리. 뭐가? 의사 찾았어. 돈 받고 사망진단서 써줄 의사. 진짜? 누군데? 이름은 김철호. 지방병원 의사인데 빚이 엄청 많아서 돈이 필요하대. 얼마 달래? 3억. 3억? 미쳤어? 오빠 15억 받을 건데 3억이 뭐가 아까워? 그냥 줘.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지우를 그 병원으로 옮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걸로 처리하는 거지. 경찰 조사는 지방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원래 상태가 안 좋았던 환자니까 의심 안 받을 거야. 완벽하네. 그치? 나 천재지? 두 사람이 킥킥거렸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를 정말 죽일 생각이구나. 12월 15일, 입원 146일째.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집중했습니다. 모든 정신을 검지손가락에 모았습니다. 꿈틀.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 살았어.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걸 어떻게 알리지? 간호사 호출 버튼은 너무 멀었습니다.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에게 알리면 그 사람이 날 살려둘까? 아니야. 오히려 빨리 죽이려고 할 거야. 나는 결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인간 행세를 하기로. 그리고 틈을 봐서 탈출하기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탈출 계획. 12월 20일, 입원 151일째. 손가락이 움직인 지 5일째. 이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했어. 남편의 목소리. 뭐가? 윤서영. 전원. 김철호 의사한테 연락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받을 수 있대. 오, 빠르네. 그리고 그날 밤에 사망 처리. 완벽해. 그럼 26일이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딱 좋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일 안에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손가락 2개로 뭘 할 수 있을까? 12월 21일 새벽 2시. 간호사가 바뀌는 시간.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30분이 걸려서 간신히 손을 침대 난간까지 가져갔습니다. 호출 버튼.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10cm가 부족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온 힘을 다해 팔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버튼에 닿았습니다. 딸깍. 네. 146호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두드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모스 부호.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운 S. 환자분,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2분 후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불편하신 데가? 간호사가 내 손을 봤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내 손가락이 움직여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세상에, 의사 선생님, 빨리. 12월 21일 오전 9시. 놀랍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의사의 말에 나는 검지를 움직였습니다. 오, 반응이 있습니다. 회복 중이에요. 간호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한테 알리면 안 돼. 절대로. 의사가 차트를 적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환자분,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의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쓸 수 있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보호자분께 알려야죠. 나는 다시 썼습니다. 위험해요. 날 죽이려 해요. 뭐라고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썼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보호자한테는 비밀로 하고 경찰에 연락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21일 오후 2시.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형사 2명이 병실로 왔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 박철민 형사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나는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6개월 동안 저는 깨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 친구 윤서영이 공모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사망 처리할 계획입니다. 매수된 의사 이름은 김철호입니다. 형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이건 살인 음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CCTV에 그들의 대화가 있을 겁니다. CCTV 음성까지 녹음됩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음성 녹음 안 되는데 일반 병실은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이 병실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후. 이 병실은 음성 녹음이 안 됩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잖아.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일단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을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심할 겁니다. 저희가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역으로 이용합시다. 26일에 실제로 병원을 옮기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겁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지우 씨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요. 완벽한 함정. 12월 22일. 형사들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26일 실제로 병원 이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는 저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남편분과 윤서영 씨가 동행할 텐데 그때 자백을 유도합니다. 한지우 씨는 계속 의식 없는 척 연기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착용해 주세요. 형사가 작은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환자복 안에 숨길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내 옷 안쪽에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가 녹음됩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12월 23일.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나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6일에 다른 병원으로 옮긴대. 거기가 시설이 더 좋다더라.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편해질 거야. 그 손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서영아. 응, 다 확정됐어. 26일 오후 2시. 김 의사한테도 연락했어. 준비 다 됐대. 보험금? 사망 신고하고 한 달 안에 나온대. 그래,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드디어. 전화를 끊고 남편이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 지우야.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나갔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내일이면 끝이야. 윤서영이 병실에 왔습니다. 지우야, 20년 친구였는데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윤서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해할 거야. 내가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대 아니야. 난 친구를 배신하지 않아. 내일 오후 2시. 구급차가 와.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김철호 병원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넌 편안하게 갈 거야. 고통 없이. 윤서영이 일어섰습니다. 잘 가, 지우야. 저승에서는 행복하게 살아.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는 건 너희들이야. 이제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26일 심판의 날. 오후 1시 50분. 구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환자 이송 왔습니다. 구급대원 복장을 한 경찰 요원이 병실로 왔습니다. 보호자분 동행하십니까? 네, 제가 같이 갑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윤서영도 함께였습니다. 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후 2시 15분 구급차 안. 환자 상태 괜찮습니다. 약 4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남편과 윤서영이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고생했어, 오빠. 서영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이제 부자야. 15억에서 내 목 빼고 김의사 3억 주고 나머지 너 줄게. 4억? 응. 좋아. 근데 오빠 불안하진 않아? 경찰한테 들킬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야. 완벽해. 지우는 원래 상태가 안 좋았고 병원 이송 중에 갑자기 악화된 거야. 의사가 사망진단서 써주면 끝이야. 그것도 그렇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구급차 앞쪽에서 경찰 요원이 소형 카메라로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7분 경기도 의정부. 구급차가 작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호 원장입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과 윤서영, 김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간은 오후 3시로 기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김 원장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형사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뭐야. 남편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수, 윤서영, 김철호. 살인 음모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입 닥쳐. 형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너희들 대화 다 녹음되어 있어. 보험금 15억, 사망 처리 다 들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리고 형사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환자분 살아계셔. 당연히 살아있죠. 아직 안 죽였는걸요. 김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의식도 있으시다고. 세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야?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나야. 서영아. 말을 해? 어떻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랐어?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우야. 너 언제부터? 12월 15일부터. 손가락 움직일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 대화 다 들었어. 6개월 동안. 그럼 우리가 다 들켰어. 보험금 얘기, 나 죽이려던 계획, 전부.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강민수, 나 사랑한다며? 평생 함께하자며? 지우야. 오해야. 짝. 내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윤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아, 20년 친구였는데. 지우야. 미안해. 짝. 윤서영의 뺨도 후려쳤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날 죽이려고 했잖아. 지우야, 제발. 닥쳐. 나는 세 사람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실컷 변명해. 법정에서.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강민수, 윤서영, 김철호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지우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보험금 15억 원을 노리고 피고인 윤서영은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김철호는 3억 원을 받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2월 26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세 사람.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윤서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지우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지우 씨,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락트인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윤서영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제 병실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실제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변론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제1호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15억이야. 다음 주 화요일에 사망 처리. 김 의사한테 3억 주면 돼.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 제2호 구급차 안 녹화 영상입니다. 화면에 남편과 윤서영의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우리 이제 부자야.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배우자이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서영, 살인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철호, 살인방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건 후자예요.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한지우의 새로운 시작.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락트인 증후군에서 회복한 경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극적인 복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지우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배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2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그들이 저를 배신한 건 그들의 선택이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락트인 증후군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멋진 계획이네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억 원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모든 재산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수. 남편이 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우야, 나 강민수야. 이 편지가 내게 갈 때쯤 나는 감옥에 있을 거야. 25년 동안 찍은 우리 사진들이야. 추억이라도 간직해줘. 정말 미안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웃는 사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과거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나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2년 후, 한지우 재단 개소식. 오늘 락트인 증후군 환자 지원 재단이 문을 엽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년 전 저는 6개월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씨, 저 윤서영의 동생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지우 씨께 전해달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서영. 나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언니께 전해주세요. 용서는 못하지만 있겠다고요. 주요 인물 근황. 강민수 현재. 복역 중 자녀 형기 10년. 모범수로 지내며 반성 중. 출소 후 계획 미정. 윤서영 현재. 복역 중 자녀 형기 6년. 교도소 내 봉사활동 참여. 한지우에게 매달 사과 편지 발송 중. 김철호 현재. 복역 중 자녀 형기 5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출소 후 사회복지 분야 진출 희망. 한지우 현재. 한지우 재단 대표. 락트인 증후군 인식 개선 활동. 베스트셀러 작가. 전국 강연 활동 중. 현재 독신, 새로운 인연 준비 중. 작가의 말.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믿었던 사람이 오늘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배신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지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